예,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18조에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994년 법령 개정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모든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데 당시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2심제 고등법원을 1심으로 해서 대법원 갔습니다. 이것이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되면서 행정법원이 설치되고 행정법원은 1심입니다. 1심, 고등법원 2심, 그래서 대법원 3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한편 단서에서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요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요거는 필요적인 경우에는 소송 요건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소송 요건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법률로 개별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는 소송 요건이 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장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첫 번째,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세, 관세, 그 다음에 기타 선박안전법, 감사원법, 노동위원회법, 이거는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취소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만 적용되고 무효 확인소송에서나 불상탕사소송에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소송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고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제기해도 되고 이후에 취소소송 이후에 소제기 이후에 제기해도 됩니다. 행정심판을. 다만 적법한 행정심판이어야 되고 각하되면은 행정심판이 각하되면은 행정소송도 각하됩니다. 두 단계 이상 행정심판 있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소송 요건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이미 행정심판 기각 제기를 있는 경우,
제거로 진행된 처분 중에 어느 하나의 행정심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중이나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 없다고 고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 재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기뿐만 아니라 뒤에 한 경우라면 본안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행정심판 청구한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 재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편 특별행정심판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는 특별행정심판이 필요적 행정심판이 되어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 관련 소송입니다. 조세는 국세기본법 관세 반드시 특별행정심판기구가 되어 있고, 첫 번째 특별행정심판이고, 두 번째 불법과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고, 세 번째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행정심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제소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일반 공무원 경우 국가공무원법,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법,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이 경우도 특별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기간도 30일로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소기간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 공무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되어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다음에 불복기간도 30일 내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적입니다. 그리고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따르게 됩니다. 노동 관련한 아주 별도인데, 이거는 재결주의입니다. 처분과 취소소송의 대상에서 재결을 할 때 그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토지수용은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있고, 불법기간이 별도로 30일로 별도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불법과 관련해서 제소기간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임의적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토지도 재결주의가 채택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고, 원처분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 전치주의지만 특별행정심판기관, 불복기간, 제소기간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연금 관련해서 소송은 모두 특별행정심판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불복기간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다만 임의적입니다. 모두 임의적 전치주의고 소송요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제소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기간이 없으면 행정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모두 그렇습니다.
제소기간은 모두 행정소송법을 따르게 됩니다. 죄송해요. 전부 재결시와 처분기준시로 하게 된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거래 관련해서도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불복기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30일 내에 단기간 불복기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임의적 전치주의고 제소기간은 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 관련해서 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정심판기구가 있고 신결에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 고등법원급입니다. 30일 내에 특별제소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특별행정심판을 설치되어 있고 불복기간이 14일 내로 단기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불복에 대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청을 상대로 해서 고등법원을 대전에 있습니다.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고 제소기간이 단기간입니다. 둘 다 공정거래, 그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해난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